그 대우조선해양 네. M&A가 지금 진행되다 무산 네.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면서요? 네, 맞습니다. 거기에 또 가진금까지 네. 또 맡게 되고 뭐 어떤 배경인가요? 이런 이유들이? 예, 일단 공정위에서 과징금 6억 5천만 원을 이제 네. 내렸습니다. 네. 그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을 했고, 또한 취득한 기술 자료를 목적에 벗어나 사용하거나 유용한 대우조선해양에게 시장 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. 이날 대우조선해양은 전일 대비 150원 하락한 23,55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. 네, 쉽게 말씀드리면 하도급 업체, 네. 벤더 회사들, 중소 하도급 업체들에게 기술 도면을 네. 빼서 유용을 한 거죠. 네.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 말이 시청자분들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정말로 그 큰 슈퍼마켓에서 네. 구멍가게에 장사 못하게 거의 맞습니다. 만든 거나 비슷한 예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. 그다음 기술 자료 요구 서면 네. 이게 또 어떤 내용들인가요? 예, 교부했다는 그 게? 하도급법상에 이 네. 기술 자료를 만약에 요구를 한다. 대기업이 중소기업한테 이 기술 자료, 뭐 도면 같은 걸 요구를 한다라고 하면 이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이 기술 자료 요구 서면을 먼저 교부를 해야 됩니다. 네. 거기에 이제 요구 목적이라든지 권리가 누구 거냐 이런 것들을 명시를 하고 수급 사업자의 기술 보호나 이 유용 예방 등을 위해서 이 요구 서면을 먼저 교부를 해야 되는데요. 이 공정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이 조선기자재를 납품하는 총 91개 수급 사업자에게 총 617건의 기술 자료를 요구하면서 이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습니다. 네. 또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건은 35개 수급 사업자 365건, 그다음에 기술 자료를 수령한 이후 요구 서면을 교부한 건은 57개 수급 사업자의 252건입니다. 네. 정말 기술 도용의 갑질 오브 갑이라고 네. 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네. 그 하청업체들의 기술을 빼온 거나 마찬가지네요. 네, 맞습니다. 뭐 제작 도면까지도 이용을 했다면서요? 네, 맞습니다. 이 대우조선해양은 이 고객인 선주의 특정 납품업체 지정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2018년 5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이 기존 선박용 조명기구를 납품하고 있던 수급 사업자의 제작 도면을 유용을 했는데요. 2019년 4월에는 두 차례에 걸쳐서 새로운 수급 사업자가 기존 수급 사업자와 동일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이 기존 수급 사업자의 제작 도면을 이 새로운 수급 사업자한테 제공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그 회사 측 입장은 뭐 어떤 입장인가요? 대우조선해양. 대우조선해양 측은 이 선주가 결국은 요구했고 이 선주가 아무래도 고객이다 보니까 네. 이 고객의 요구에 대응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발생했던 실수였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. 어쨌든 공정위에서 가징금을 내렸다는 것은 뭐 대우조선해양에 과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. 맞습니다. 이 공정위는 선주의 요청이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네. 이 수급 사업자 중소기업의 기술 자료를 유용한 행위는 위법하다. 네. 또 해당 제작 도면이 이 기존 수급 사업자의 기술, 이 고유 기술이 포함됐기 때문에 위반한 것이라고 봤고요. 이 반드시 사전에 서면을 교부하고 수급 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유용하는 이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장 명령을 내렸는데 이번 6억 5천 중에서 이제 기술 유용 행위가 6억이고 기술 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이 약 5천만 원 정도의 과징금이 부과가 된 것입니다. 네. 또 최근에 현대중공업과 M&A 네. 왜 그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? 예, 세계 1, 2위의 조선사의 인수합병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. 이 네. 대우조선해양과 이 현대중공업의 M&A가 무산 위기에 놓였는데요. 이 외신에 따르면 이 글로벌 기업 간 결합을 심사하는 이 EU의 집행위원회가 반대를 했습니다. 네. 이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허용하지 않으면 인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EU의 그 집행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아마 이 그 무산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. 저희 같은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왜 국내 기업이 유럽의 M&A 합병에 컨펌을 받아야 되는 거죠? 예, 그 이번 인수가 이제 그 성사될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빅3에서 빅2로 이제 재편이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네.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됐었는데 네. 이 머스크라든지 MSC 국내 이 글로벌한 이 선사들이 대부분 유럽에 있습니다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선사 간 그리고 조선소 간의 이 인수합병은 EU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. 아, 선사가 대부분 유럽에 있는 회사다 보니까. 예, 맞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네. EU의 이 M&A 제동이 이슈가 된 것인데요. 네.
이 로이터 통신은 이번 인수가 성사될 경우에 글로벌 조선 시장이 이 빅3에서 빅2로 재편되면서 과점 시장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EU에서 이 제동을 걸었다고 합니다. 일종의 독과점에 대한 규제를 이제 하는 맞습니다. 거네요. 어떻게 보면 이제 선사는 이 조선소의 고객인데 네. 선사가 대부분 유럽에 있다 보니까 네. 결국에는 이 과점 시장에서 피해를 볼 것이 아니냐라는 네. 이슈 때문에 아마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. 그럼 국내 자본시장에서는 대부분 전문가들 의견은 어떤가요? 예, 현재 그 김현 메리츠증권연구원은 EU의 결합 심사가 네. 이 승인이 지연될수록 재무구조 악화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. 네. 이 대우조선해양의 재무 상황은 현재 지금 되게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요. 수주 절벽으로 연간 그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넘어서며 어렵게 위기를 극복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7조 원 이상의 공적 자금을 수혈해서 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앞으로도 만약에 인수가 되지 않는다면 이 재무 상황이 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. 자 앞으로 그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과 합병을 안 했을 경우 상당히 열악한 재무 상황이 뭐 그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네, 맞습니다. 상황이네요. 예.